안녕하십니까. 국어과 최고민혁 전혜진입니다. 네. 제가 이제 강사평가 한 지 한 3년 지났는데요. 이게 화법 영역이에요. 그래서 화법 문제가 나온 게 처음이어서, 이 화법은 여러분들 그 수능 보실 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어도 듣기 평가가 있었어요. 아시죠? 그래서 그 영어처럼 그 실제로 녹음된 걸 들려주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지문으로 나와요. 그래서 화법 영역은 전체가 5문제예요.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까다롭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문항수에 비해서 지문 그 대화하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좀 단축해야 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. 제가 받은 문제는 오늘 그 예비 고3 국어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입니다. 질문을 한번 보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강연자가 사용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화법이니까 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듣기이긴 하지만 지문이 나오니까 지문 분석이 필요하겠죠.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. 그러면 그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강연자가 사용한 말하기 방식에서 비유, 가상의 상황 설정, 개인적 경험, 사례를 들어서 실행 방안, 요약, 청중의 이해. 자, 요것만 먼저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문제를 먼저 보고 여기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먼저 대충 훑어봐라.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보면 조금 좀 그 정답을 찾는데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단, 쟤는 좀 시간이 걸리거나 좀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길잖아요. 그래서 애들 이러거든요. 좀 굉장히 싫어해요. 귀찮아해요. 그러니까 난이도도 높지 않은데 봐야 될 건 다 봐야 돼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단 지금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문단을 나눠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여기서 각각 무슨 말하기 방식을 사용했는지 먼저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죠. 화제를 제시해요. 뭐에 관해서 얘기할 거냐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, 그럼 에너지 문제라면 무엇을 떠올릴까요? 라고 얘기하면서 영어가 나오죠. 메가와트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게 잉여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같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잉여 에너지를 메가와트라고 한다. 이렇게 두 번째 문단 메가와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호범 선생님, 여기 사용한 말하기 방식이 무엇일까요? 두 번째 문단에서 정의. 뭐뭐는 뭐뭐다라고 사용한 메가와트의 정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.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? 용어가 낯설긴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엇의 메가와트의 예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? 그러면 예를 여기 한번 볼까요? 예를 들어 이걸 표지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런 걸 사용하면 당연히 김호범 선생님 뭐죠? 예, 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느냐, 메가와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면 그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꾸면 이만큼, LED로 바꾸면 요만큼을 절약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이러한 것,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또 나와 있고요. 요 뒤에 보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보통 선진국에서 한 사람에게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는 2000와트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 한 이 정도를 사용한대요.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. 그럼 여기는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예시와 플러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른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. 네 번째,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? 하고 길게 나와 있는데
저는 이제 먼저 표지, 이런 먼저, 다음으로, 끝으로 하면서 뭔가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.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되어 있으니까 방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구나. 문단들이 이렇게 해서 6번째 문단까지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, 첫 번째는 뭐 플러그를 뽑자, 두 번째는 냉난방기 사용 줄이자, 그 다음 조명을 끄자, 이렇게 얘기를 하고, 7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, 그럼 이런 걸 네가티브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?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대요. 또 네가티브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대요. 그러면 7번째 문단에서는 참여와 뭔가의 인식에 필요하다,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죠. 그래서 지문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3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어느 정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강연자가 사용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, 비유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, 김호범 선생님 비유가 뭐뭐 있죠? 지교, 운명, 우리, 화료, 네. 네, 보통 수능에서 나오는 비유의 방법은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비유하기도 있고 강조하기도 있고 변화하기도 있고 해서 합해서 한 16가지, 17가지 되거든요. 근데 다른 것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지만 비유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고3 정도 되면 이게 뭐 한 요것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이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라.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비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비유가 뭔지, 비유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짚어주고요. 두 번째에서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, 가상의 상황은 설정한 것은 없지만 뒤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소개하고 있다. 요거는 나와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석하는 그런 그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여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번 짚어주고요. 그다음 세 번째, 강연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제공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. 3번에서는 지금 개인적 경험 같은 게 없죠.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에 관해서만 얘기했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번은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. 정답은 요거죠. 네, 여러분들 찾으셨죠?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4번 정답이고요. 5번 같은 경우에 중요사항을 중간중간 요약하고 정리하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. 이런 게 어떤 게 나오냐면,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표지가 나오면서 앞부분을 한 줄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요 설명이 맞는데요. 이 부분 전체 내용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도 정답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